오늘 우리는 먼지와 잊혀진 베리어러스로 가득 찬 오래된 워크샵을 탐험하여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차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혼자서 먼지를 축적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억만장자들에 의해 버려지니 고급 자동차 투어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한번 부가티 베이론. 이 유형의 자동차는 단순히 잊혀진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약 100만 달러이므로 소유자가 보물로 돌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2013년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등록하거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지하차고에 주차했다. 처음에는 보호 사례로 덮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가 사라지고 도난당했을 것입니다. 차는 먼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람들은 자동차의 흙에 대해 글을 쓰고 그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버려졌습니다. 일부 버전은 소유자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져서 돌아올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모델인 부게티 베이란 16.4는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제조되었습니다. 4개의 터보가 있는 인상적인 8리터 W16 엔진이 있으며 1000마력 이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2.5초 만에 0에서 100으로 가속화하고 시간당 최대 속도 407km, 253마일/h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50대만 제조되었으며 모두 100만장차, 유명인 및 운동선수와 같은 구매자 엘리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차가 얼마나 독점적인지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2번, 페라리 F40. 전설적인 자동차의 신비. 전 이라키 서담 호세인의 아들인 요데이 호세인은 그의 사치품 자동차 컬렉션으로 유명했습니다. 약 1200대의 독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다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수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중 하나는 페라리 F40이었다. 페라리 F40은 2003년 사건 이후의 소재지가 미스터리가 된다. F40은 극심한 날씨로 인해 내부가 노화되고 손상된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보건자 커뮤니티는 빠르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잃어버린 페라리가 언급될 때 이론과 기꺼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북부에서 트랙이 등장했으며 영국의 자동차 세계 열정이 그녀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차의 복원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원래 영광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은 몇 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페라리 F40 전설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습니다. 할리우드 힐즈에서 100만 달러의 컬렉션. 할리우드 힐즈에서는 사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일부에 속하며 높은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자동차를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기치 않은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현재 몇몇 고 부가가치 자동차가 주차되어 사용되지 않은 현재 무인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페라리 F430 거미, 다치 충전기 및 람보르기니 벤타도르 로드스터, 에번터도어 로드스터는 모두 100만 달러의 추정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것은 이 차들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 램보어기니, 가 많은 질문을 일으킨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은 이전에 뉴욕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회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찰 개입의 공식적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10만 달러의 보상이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먼지를 축적합니다. 버려졌거나 단순히 잊혀졌습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슈퍼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폐기물입니다. 아마도 연료 소비해야 할 일이 있지만 아마도 폐기물입니다. 4번, 헛간에서 발견된 람보르기니 미우라. 다른 차이지만 이것은 누구도 아닙니다. 이 람보르기니 미우라, 램보어기니 미오러는 헨리 루이에리, 헨리 로어이어리의 개인 컬렉션의 일부였으며 엔진 애호가는 다양한 보존 및 가치 상태의 일련의 차량을 축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2019년 A 클래식이 경매되어 인상적인 그림에 도달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49만 3천 파운드 스털링. 몇 년 동안 그런 겸손한 곳에서 구해진 자동차에 대해서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이 주인을 바꾸기 전에 좋은 청소를 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동차는 빛을 발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학의 특별한 업적인 아메리칸 드림, 어메리컨 드림은 세계에서 가장 긴 리무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6년 캘리포니아 주버뱅크에 있는 제이 아우버그 카어즈 커스터마이저가 제작하니 특별한 차량은 놀라운 길이가 30.54m, 100피트의 놀라운 길이를 측정하며 저코지, 헬리콥터 플랫폼 및 서폴풀과 같은 다양한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할리우드의 상상력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어메리컨 드림은 레코드를 깨고 사치 여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인상적인 디자인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높고 실용성 부족으로 인해 1990년대 말 뉴저지에서의 포기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포기에 빠졌고 낙서로 덮여 있었고 마이켈 데저가 발견할 때까지 그 잠재력을 보고 복원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운명을 떠났습니다. 데저는 복원 프로젝트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복원된 주에서 어메리컨 드림은 작전일 뿐만 아니라 올랜도 자동차 박물관에서 인상적인 전시회 작품이기도 합니다. 복원 과정은 리무진이 그중 어느 쪽이든 수행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작업을 암시했습니다. 좁은 구석에서 탐색할 힌지가 포함된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차량은 75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크기와 사치의 진정한 경이로움이 됩니다. 완전히 복원된 아이콘에 버려진 유물의 아메리칸 드림의 여정은 창의성과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가능성을 시각화하는 사람들의 디자인과 꿈을 특징 짓는 야망의 정신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그것은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의 상징으로 이루어지며 이 거대한 자동차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하이오의 독창적인 발명가인 스탠마이어는 1980년대에 혁신적인 물 연료 전지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대화에 혁명을 일으켰다. 일반적인 전기 분해 장치와 달리 마이어는 그본 발명이 최소의 전기 에너지 및 공진 주파수를 사용하여 수질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어는 자신의 기술을 모래 언덕 보기에서 시연했으며 그에 따르면 연소 세포에 의해 생성된 가스를 사용하여 물과 독점적으로 일했습니다. 물로 가득 찬 탱크로 도로를 따라 이동한 차량의 아이디어, 이미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바다 또는 심지어 눈에서 물이 녹아서 대중의 상상력을 포착했으며 풍부하고 지속 가능하며 생태 연료의 대안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이어의 물 연료 전지 주의의 교반은 거대했다. 그는 현지 뉴스 세그먼트에 출연하여 옛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으로서 물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옮기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마이어로부터 회의론을 가진 특별한 진술을 받았으며 결과의 타당성과 재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극적으로 메이어의 여행은 1998년 3월 20일에 갑자기 신비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걱정스러운 에피소드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일어나서 목구멍을 잡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독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뇌와 동맥류라고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지만 이것은 다양한 음모, 이론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 많은 메이어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이 그의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글로벌 석유 산업의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의 사망 후 그의 물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했으며 여러 애호가들이 그들의 기술을 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도 마이어가 언급한 결과를 재현하는 기능적 모델을 결론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발명주의의 미스터리를 계속 공급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번호 7 네트워크에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숲에서 잊혀진 버려진 로봇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이 이미지는 기술의 미래와 망각에 속하는 혁신의 운명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로봇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끝입니까? 아니면 포기 뒤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의 자기 운동 곤충학자인 빅터 그레브닉은 곤충을 연구하기 위한 몇 년 동안 그들이 반나부와 같은 특별한 기술을 숨겼다고 확신했다. 1980년대에 시베리아 대초원을 탐험하면서 그는 비정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땅에 쉴 때 그는 두통을 느꼈다. 그는 그 아래의 지하 도시에 꿀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꿀벌의 구조와 가능한 특별한 속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레브닉은 벌집 실험을 시작했고 일반적인 과학 도구로 감지할 수 없는 특이한 열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집의 기하학적 패턴이 환경을 예기치 않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힘의 분야를 생성했다는 가설을 개발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곤충의 키틴 껍질을 검사할 때 이는 방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극도로 순서가 높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2개의 키틴판을 정렬하려고 시도했는데 그중 하나는 정착하기 전에 잠시 공기에 떠났고 이로 인해 이러한 구조의 항이적 잠재력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을 확신한 그레브닉은 하부에 수천 개의 곤충 껍질이 장착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대 100km/h의 속도로 날아가 지상에서 300m로 상승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치가 사용자를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관성과 동적 압력을 중화시키는 힘의 필드로 둘러싸여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진술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레브닉은 과학계의 회의론에 직면했다. 1992년에 그의 발명을 특허한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의 발견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썼지만 출판되기 전에 수백 가지의 이미지와 중요한 계획이 제거되어 그의 작품의 검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가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인 반면 다른 연구는 과학계와 정부기관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제안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열대숲에 숨겨져 있는 에러시보 천문대의 유적은 과학적 야망과 탐사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라디오였던 것은 1963년 1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50년 이상 천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망대는 주로 인상적인 305m 구형 반사기를 사용하여 소행성, 별 및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천상의 신체에 무선 팔을 포착하고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러 15 천문대는 공학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한 혁신적인 발견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 레이더 연구와 글라벨러 휴멜러스 M13을 목표로 한 유명한 1974년 전송을 포함하여 몇 가지 과학적 노력의 기본이었다. 운영 기간 동안 전망대는 노벨상 2개를 초래한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에 대한 기여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측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는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하여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망원경을 수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2020년 12월에 치명적인 케이블 결함이 발생하여 최종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탐구와 혁신의 시대의 비극적인 끝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에러 15의 유산을 존중하고 과학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해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현장에 교육센터를 설립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허는 대부분 손상되지 않으며 인간의 성취와 그러한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의 취약성에 방해가 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10번 조셉 뉴먼 사가, 조저프 누먼 사거. 그 에너지 기계는 대체 기술 검색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엘라베마 발명가인 누먼은 1979년 자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전통적인 물리 법칙에 도전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기계는 EMC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했으며 이는 모든 물질이 접근 가능한 잠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사의 30명 이상의 과학자와 공동 작업자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허 출원은 연구운동 기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내셔널 스탠더즈 뷰로의 증거는 테스트에서 불규칙성을 주장한 누먼이 약속한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계는 회의적으로 남아 있었고 뉴먼은 특허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0년에 뉴먼은 미국 대통령직을 위해 운영하여 인간 멸종을 막기 위한 신성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은 추종자와 공동 작업자의 지원으로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제프리 멜런은 컨퍼런스에서 누먼 엔전을 발표하여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고 새로운 조사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의 자립정비공인 톰 오글은 1970년대에 너무 좋아 보이는 발명품으로 뉴스였다. 석유 위기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절망적인 세상을 가졌을 때의 창조, 오기 기화기는 연료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치는 휘발유 갤런만으로 100마일 이상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기화기에 대한 오거의 접근은 혁명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연소전에 공기와 연료를 혼합한 전통적인 시스템과 달리 오겔의 설계는 기화기와 연료 펌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대신 그는 엔진에 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기화시키는 블랙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연료가보다 완전히 연소되어 엔진 작동에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크게 줄였습니다. 오기의 발명의 의미는 훌륭했다. 가스 가격이 높은 소비자에게 큰 절약을 의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의존성 감소 가능성과 차량 배출 감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1977년, 오기는 1970년에 수정된 포드 갤럭시를 발표했으며 이는 이 놀라운 연료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의 미디어 열풍은 그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특허를 얻었고 투자자와 대기업의 관심을 끌었으며
모두 그의 발명이 가져올 수 있는 연료 소비로의 잠재적 전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커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세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겔 기화기가 엔진에 상당한 수정 없이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오겔은 낙담하지 않았으며 그의 발명의 잠재력을 믿고 특허를 판매하겠다는 유리한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더 넓은 구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탐 오겔의 유망한 길은 1981년에 24세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멈췄습니다. 오겔은 신비한 상황에서 죽었다. 공식적으로 그의 사망은 알코올과 처방약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의 친구와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의 순간과 성격, 그리고 큰 재정적 이익을 고려할 때 더러운 놀이를 의심했습니다. 이 음모 이론. 일부 사람들은 오기의 발명을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석유 산업이 그것을 침묵시킬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두려워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뒤처졌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오겔의 기화기는 공공기억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특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요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든 생산 차량에서 기술을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논쟁의 주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화기가 언급한 것처럼 결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강력한 이익에 의해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의 수반에는 무제한 전력으로 마르크스 발전기로 알려진 현저하고 초현실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우주선이나 정교한 워터 슬라이드와 혼동되는이 버려진 고전압 장치는 인공 광선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70년대 소비에트 과학자들에 의해 지어진 이 발전기는 주로 냉전 시대의 필수 관심사인 에너지 라인과 항공기의 저항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르크스 발전기는 소비에트 엔지니어링의 인상적인 증거로 수백만 볼트를 생성할 수 있는 튜브와 구성 요소의 복잡한 구성이 있습니다. 작동 중일 때 최대 150m 높이에 도달하는 광선을 생산하여 가장 강력한 광선 기계 중 하나입니다. 생성기의 짧은 시간, 일반적으로 약 100마이크로 초 동안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통해 실제 광선 조건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설치의 유지가 너무 비싸고 크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발전기는 잠깐 다시 활성화되어 여전히 예상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 사이트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으며 현재는 신비한 야망의 유물과 소비에트 과학혁신의 유물 역할을 합니다. 인상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발전기는 마지막 활성화 이후 대부분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싼 지역은 울타리가 있고 보호되어 무단 탐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일부 모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거대한 기계를 멀리서 보려고 노력하며 수수께끼의 존재와 역사적 중요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발전기는 전기공학의 매혹적인 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동안 군사 및 과학적 노력의 광범위한 맥락을 반영합니다. 그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이지 않았다. 그는 전자기 충동, MP 및 기타 고전압 영향에 대한 군사 장비의 저항 테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마르크스 발전기는 야망과 기술로 표시된 통과된 시대를 방해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네이처 가이 사이트를 주장하면서 이 거대한 구조는 역사가 엔지니어 및 도시 탐험가에게 계속 똑같이 흥미를 느끼며 인간의 독창성의 업적과 한때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의 최종 쇠퇴를 상징합니다.